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곱게 늙지 않으면 인생의 끝장에 취해집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은발의 노신사나 인자하고 평화로운 표정의 할머니 얼굴을 보면 닮고 싶고 잘 살아온 인생이라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은 늙음 속에 날카로움이 없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노인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절대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매력있게 늙어간다, 멋지게 늙어간다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60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중년이니 신청춘이니 이름만 바꾼다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품격 있는 몸과 가슴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도 매력 있는 노인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정치경제대학의 캐서린 교수가 매력 자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매력이 자본이고 경쟁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자기를 잘 가꾸고 매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자본입니다. 신중년으로서 노인으로서의 경쟁력이죠. 오늘은 법륜 스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5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억하기 쉽도록 1, 2, 3, 4, 5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요령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귀티 나는 노후를 만드시기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이나 시장에서 만난 노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노인들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인지 모를 무뚝뚝한 얼굴과 딱딱함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웃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짜증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친구와 웃긴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의 엉뚱한 행동을 보고 크게 웃고 나면 잠깐 동안만큼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자꾸만 웃는 것에 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3년간의 코로나 여파로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에 더욱 얼굴에 웃음기가 띄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어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는다는 말도 있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힘든 세상살이를 겪으며 살아왔기에 웃은 날보다는 찡그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살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지녔느냐에 따라 표정이 만들어지고 자기만의 인상으로 고착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앞으로 자주 웃자, 웃으며 살자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주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일부러라도 하하, 호호 자주 웃으십시오. 막연하게 행복 하나만을 위해 웃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웃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우리의 뇌가 웃음을 감지하면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진통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훨씬 진통 효과가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웃음은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하루에 15초씩 크게 웃으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자주 웃는 것이 매력 있고 건강한 노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세상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처럼 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젊은 사람은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이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른이고 연륜에 걸맞는 몸짓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따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그저 넉넉하게 받아들이세요.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한 것은 양보하며 웃어 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비로소 전체가 제대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날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나이가 들어 머리가 반백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니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잘 보이지 않으면 몇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백을 두어야 또 다른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남의 허물보다는 내 허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진 건 많지 않으나 조금 더 양보하고 베푸는 일이 늘어납니다. 요즘 사회는 노인은 많되 언론은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은 인격과 품위를 갖춘 노인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결국 품위 있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큰 소리를 치고 사는 100세 시대의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지키는 딱 하나의 처세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처세법은 첫째도 내가 쏜다, 둘째도 내가 쏜다, 셋째도 내가 쏜다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은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이것저것 관여하면서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참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당사자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머리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남의 인생에 대해 입을 닫는 분들은 말 대신 작은 선물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라도 하나씩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잖다는 말입니다. 노인이 되면 언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고 점잖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젊은이처럼 감성에 쉬이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잖음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삼가야 됩니다. 품격 없는 언행과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품격이라고 해서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것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닙니다. 유유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가는 어르신을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다리 떠는 것 또한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 자체가 가볍고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소요 산행을 다녀온 후 지하철을 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공기가 좋아지니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앉아서 먼 산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일부 노인들이 왕자짓을 하며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젊은 사람이 하면 별 생각이 안 드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취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도 깔끔하게 먹고 커피를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가끔 음식을 먹다 흘리기도 하고 입가에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이 든 사람답게 의식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 해롱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참고 흉한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유행을 외면하지 말고 트렌드에 맞게 외모도 가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품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품성과 인격이 더해진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알베르 카미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읊조립니다.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에, 즉 노후에 이르면 우리는 남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줄 때 내 자신이 기쁘고 타인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괴롭습니다. 타인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타인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화도 따라옵니다. 지나보면 출세,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선두주자도 되고 어떤 때는 영예로운 자리에도 가봤다는 사람들도 나이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입버릇처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년이라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더라.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더라. 늙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아등바등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 충분히 누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나에게 닥친 고통만 아주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의 웬만한 일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관조하면 너와 나 모두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세도 별 볼 일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목에 힘이 빠집니다. 표정이 따뜻해지고 말이 따사로워집니다. 나이 들어보면 참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년에 옛날 일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폼 잡을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악다구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실제로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도 감사해 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젊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 매력 있는 노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 예술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가꾸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매력 있는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 나이를 추하게 장식하면 노인은 경멸의 대상이다. 하지만 나이를 아름답게 가꾸면 그 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서양의 불꽃이 될 것이다.
젊음은 피부와 에너지 그리고 재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노인은 성숙한 영혼과 절제된 매너, 그리고 빛나는 지혜로 황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인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면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걱정하는데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가 되면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로서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은 50여 년의 세월이 겹쳐 있어 오늘까지 온 것이기에 그것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높은 꿈과 욕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할 때 생긴다고 하죠.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의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불타는 저녁 노을,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선물입니다. 세상에 어느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며 장식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후에는 그런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후가 편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 70% 이상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내 몸을 무엇보다 아껴 써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설령 아프더라도 금방 낫겠지 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회복도 더디고 주변 사람에게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미리 노년의 건강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끼니를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물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죠. 몸을 움직이는 가장 간편하고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정도 걷기는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여 노년이 벌써부터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닥쳐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겪지 않으려면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동네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가까운 산으로 등산도 다니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던 것만 하면서 외부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소통하면서 바깥 활동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 봉사활동 중 만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고 밥을 사셨습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맘껏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사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멋진 인생을 즐기시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사는 게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이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서 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툽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있겠죠.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이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를 그리워할 나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 하여 노력이 줄 알면서도 2번, 3번 찾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쉬워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길 소망하며 황혼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처럼 해질 역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고 살면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인생을 위한 10계명을 알려드리오니 아름다운 노후를 적극적으로 즐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라.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전에 선물하면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서로 좋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입니다. 2번째는 몸을 치장하라. 언제나 몸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관되게 하세요. 체취를 없애는 것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에 맞춰 갈아입으세요. 늙으면 추적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습니다. 3번째는 대외 활동을 하라.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신선함을 가져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4번째는 언어를 절제하라.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 같습니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세요.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 같습니다. 장광설은 금물입니다. 짧지만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합니다. 5번째는 자기 몫을 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 하세요. 돈과 인심을 먼저 쓰는 것이 존경과 환영을 받는 길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포기와 체념을 하라.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로 속 끓이지 마세요. 7번째는 평생 학습을 하라.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배우지 않으면 낙오하게 됩니다. 8번째는 낭만과 취미를 가져라. 각박한 삶 속에서도 낭만을 잊지 마세요.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희망을 가지세요. 산수를 즐기고 취미 활동에 전념하면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봉사를 하라.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서 많은 신세를 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사세요.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10번째는 겸손하고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